영철은 안나 같은 여자를 찾으러 나왔다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철은 정작 안나 같았던 정숙이나 다른 사람은 집요하게 피하고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특별한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찾으러 왔다면서 막상 회피하고 역설적으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영철. 정말 영철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누군가가 아닌 전혀 다른 거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철을 보면서 어쩌면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에 속았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말하는 안나와 엘사, 겨울왕국에 비춰서 영철을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철의 이 기묘한 모습, 어디서부터 우리가 속고 있었는지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8화 때 상당히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철. 그런 영철을 두고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영철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해석부터 아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심리학에 대해서 좀 낯서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런 영철의 아니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야 비슷한 케이스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익숙한데 대다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쇼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상당히 재밌는 이론이 지금 나왔어요. DC 인사이드의 나는 솔로 갤러리라는 곳에서 이제 겨울왕국에 비춰서 영철이 왜 그런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잘 썼어요. 그분이 쓰신 글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지금 영철은 스스로를 엘사의 감정이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나를 찾으려고 한 거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가 정숙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영철은 종국적으로 자신이 엘사라는 걸 깨닫고, 난 이제 다 필요 없다. 자신이 안나라고 생각했던 이제 정숙도 이제 버리고, 나는 솔로 더 출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던 이유라고, 조금 약간은 이제 DC 인사이드 그 특유의 느낌으로 약간 재치있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다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영철에 대해서 해석해왔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조금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 동영상에서 영철이 정말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앞에 있는 그 해석들, 뭐 여러 가지 뭐 안나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될 경우 여러분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영철의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남게 돼요. 자,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글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긴 한데요. 그것은 영철이 이 방송에 나와서 처음에는 나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찾기 위해 나왔다 하다가 여기에서 누군가를 정숙이라고 하는 이제 안나로 표현될 수 있는 존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과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영철은 스스로가 엘사임을 깨닫고 난 이제 다 필요 없어 집에 갈 거야 라고 했지만 최종화에 보면 여전히 정숙과 영철은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철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이 방송의 궁극적인 목적, 연애가 아닌 뭐 깨달음이라든가 내가 엘사라는 걸 확인하기 위함이라 한다면 이 장면이 저는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정숙은 안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정숙이라든가 타인이 필요치 않는 그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그렇게 이 방송에도 더 이상 집중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영철은 계속해서 정숙과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후에 나온 모습 보면 이제 정숙이 이제 펑펑 울면서 진정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두 사람이 굉장히 저 완전 태토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펑펑 운단 말이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만약에 영철이 정숙이 안나라고 생각하면서 교류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나오기가 힘든 장면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영철이 이 행보를 겨울왕국에 끼워 맞추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왕국 2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마법의 세계에서 살고 여기는 인간들의 세계에서 산단 말이죠. 접점이 없어요. 물론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각자의 정체성 인정하고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영철은 정숙이랑 찢어지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건가? 이별하기 위해서? 이별을 통해서 뭐 그런 이제 성장 드라마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철은 안나 같은 여자랑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플러스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12년 동안 연애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철은 안나랑 아니면 엘사랑 결혼을 했다고 칠 수가 있겠는데 만약 본인이 엘사라고 해봅시다. 그럼 안나랑 결혼할 수가 있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앞에 있는 글들이 굉장히 높은 통찰력을 보여줬고 저도 이제 그 DC 인사이드 그분의 갤러리에 있는 그 글에서 시작을 했지만 동시에 그 글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왜냐면 둘은 자매잖아요. 물론 안나 같은 은이라고 해서 영철이 약간 미묘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안나든 엘사든 간에 이 생각을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영철은 이렇게 정숙과 교류를 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동생 같이 돼버리니까요. 안나처럼.
물론 영철은 안나 같은이라고 했지, 그런 속성을 가진 여성을 원한다고 했지 안나를 원하는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점점 그 세계, 그러니까 그 어떤 겨울왕국에 이제 대입을 시키면 시킬수록 남녀 간의 감정은 점점 흩어지게 되고 성장과 서사, 남사친이나 여사친 혹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또 두 사람이 교류하는 거 보면은 연인 간의 관계로서 계속해서 끌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면 영철의 냉장고 앞에서의 그 깨달음은, 이 깨달는 그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안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숙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앞에서 이제 백일장을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정숙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표현할 걸 막 준비했는데 되게 이상해요. 뭐냐면 정말로 영철이 안나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려고 한다면요, 이때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이때, 즉 안나를 위해서, 정숙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변화가 된 계기가 되었지,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영철은 겨울왕국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는 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즉 혼자 이 과정이 일어난 경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영철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것은요, 영철이 누군가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영철 스스로 일어난 거란 겁니다. 네, 정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오히려 그 관계는 완전히 관계가 여기선 역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숙이 이제 펑펑펑 울잖아요. 만약에 여전히 정숙이 영철에 대해서 내가 받아줘야 되고 내가 이 사람 내가 케어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였으면 이렇게 울 수 있을까요? 진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오히려 정숙은 안나로서 영철에게 뭔가를 제공했다기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제공받은 느낌이거든요. 감동한 거죠. 영철이 나에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구나. 더 이상 영철이 자기 속에 또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가지고 끙끙거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제공해줬고,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인 감동일 수도 있고 뭔가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숙이 울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뭐냐면 영철은 되게 모순적인 존재예요.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것을 역설적으로 본인이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지고 있어야 돼라고 했던 그것을 내려버림으로써, 놓아버림으로써 중요한 순간들이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겨울왕국에 집착함으로써 냉장고 앞에서 으아 한 것이 아니라 잠깐 겨울왕국을 잊고, 예, 잠깐 잊고 혼자 있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아 버렸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철은 정작 맨날은 계속 노래 뭐 부르짖고 뭐 겨울왕국 부르짖고 했지만 중요한 순간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변화의 순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늘 비교했던 나는 솔로 25기 현숙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초중반 때는 이제 특유의 그 공노비스러운, 저는 이제 공노예라고 하는데,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해 봤던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이제 공노비, 공노예. 솔고노비, 외고노비에서 이제 외고노비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후반부 가면은 정숙이 굉장히 위대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그토록 고통을 줬던 영철에 대해서 오히려 감싸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위대한 순간이거든요, 인간이. 그때 이제 옥순 앞에서 펑펑 울면서 현숙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이기적이었으면, 진짜 나만 생각했으면 달라졌을까? 맞아,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자꾸 영철님이 만약에 후회 없는 거냐고, 후회되는 거 없냐고 하는 거야. 만약에가 어딨어?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수한테도 기회를 제가 양보하듯이 준 거잖아요. 하지만 영철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현숙이 라고 말을 해요. 즉 뭐냐면 현숙은 이때까지는 집요하게 영철이라는 사람을 놓지 못하다가 오히려 놓아버림으로써 거꾸로 영철을 걱정하게 돼요. 이때까지 그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꾸로 영철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영철은 잘못한 거 없어, 그 순간은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 사람도, 라고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영철이 정숙에게 보여준 모습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영철의 25기 현숙이 영철에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숙도 오히려 이제는 영철에게서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즉 어느 순간 우리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것처럼 영철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겨울왕국의 그 이미지를 끌고 가서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지점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순간이죠. 마찬가지로 25기 현숙도 영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처음에 나와요. 내려놓지를 못해. 영철이 아무리 자신에게 고통을 줘도 내려놓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현숙은 영철이 없어도 되는 그 너머의 존재로, 진짜 반야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가데가데 바라가데 바라상가데라는 말처럼 넘어가 버리는 그 순간이 나와요. 이는 영철도, 30기 영철도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즉 더 이상 영철은 역설적이게도 정숙이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긴 해요. 플러스 정숙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즉 뭐냐면 어느 순간 영철은요, 그리고 현숙도 그렇고 안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순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 영철님이 엘사로 감정이입을 해서, 엘사도 나중에 겨울왕국 2에 보면은 그렇게 그죠? 네, 나는 더 이상 안나가 없어도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찾고 살아갈 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둘은 뭐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교류하고 왕래하고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닌 각자 자신의 삶을 완성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굳이 이 둘은 서로에게 더 이상 뭔가를 주지 않아요. 따로 살 뿐이죠.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요. 이번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철은 속된 말로 겨울왕국에 미쳐있는 겨울 매니아, 겨울왕국 매니아죠. 그러면 영철은 수없이 많이 겨울왕국을 보면서 겨울왕국의 원투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겨울왕국처럼 살고 싶어 한다? 그 끝이 무엇인 걸 알면서 말이죠. 집요하게 겨울왕국을 내려놓지 못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겨울왕국을 부르지면 부르질수록 나는 안나 같은 여자랑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교류하고 정서적인 뭔가를 나눌 수 있지만 결국에는 찢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겨울왕국을 부르짖는다? 그리고 영철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저의 의문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핵심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나는 서로 30기 전반을 영철에 대한 모든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철의 삶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일 거예요. 영철에게 있어서 겨울왕국은 어떤 존재일까요? 엘사의 감정이입한다고 하는 그 DC 인사이드의 그분의 말도 타당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제가 앞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뭐 정신분석이나 김서영 교수님의 책도 그렇고 이승우 박사의 책도 그렇고 이 수많은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제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철은요 안나를 찾으러 왔다 하는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영철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방송 나가러 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철 스스로도 속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다? 이건 이제 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제 방송 전체 정신분석 매니아와 뭐 행동분석 매니아 이상한 분석가 등 수많은 제 서브 채널과 어떻게 보면 제 삶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바로 뭐냐면요. 영철 아저씨는 안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요. 안나가 되기 위해 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영철은 안나를 찾으러 왔다. 다른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 안나가 되기 위해 왔다는 거죠. 즉 제가 정신분석이라는 말을 저번에 동영상에서 영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고 나면 언어라는 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거는 거꾸로도 표현이 돼요. 언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고 나면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과정이 필요 없는 그 단계에 다다르게 돼요.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종결이지 영원히 이 과정을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철에게 있어서는 겨울왕국이 거의 정신분석적 과정인데 정신분석은 궁극적으로 애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더 이상 애도가 필요치 않는 애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자기의 삶에 설명되지 않은 그 부분에 의해서 막혀 있을 때 그것을 뚫어내는 과정이 그것을 통해서 강을 건너므로써 다시 삶을 살아내고 인생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있어요. 이는 프로이트라든가 그 이전에 붓다라든가 예수라든가 수많은 분들이 말했던 인생은 사랑하고 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과 유사하기도 합니다. 부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충만하게 다들 살아가셨잖아요. 근데 영철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그 배를 몇십 년 동안 끌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거는 겨울왕국 너머에 현실에 있는데 왜 영철은 겨울왕국을 넘지 못했던 걸까요? 영철은 저는 그걸 모르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겨울왕국을 보고 비슷한 상황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겨울왕국을 내가 다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엘사라고 한다면 맞아 안나 같은 여자를 만나갖고 아니면 안나 같은 이제 뭐 사람을 만나서 나의 삶을 살면 돼. 근데 왜 게임이 안 끝나지? 최종 보스를 다 물리쳤어. 결말을 다 봤어. 겨울왕국 1, 2 다 봤어. 근데 여전히 난 왜 그대로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나는 강을 다 건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신분석이라는 그 광에 정중앙에 아직도 여기 배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난 여기 있지? 겨울왕국을 보면서 감정이입도 하고 와 박수도 막 치고 와 맞아 와 하고 그 디스인사이드의 그 글처럼 내가 엘사라는 걸 대입을 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대로야. 변화하지 않았어. 여전히 나는 배의 한가운데 있고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서 여전히 나도 모르게 안나를 찾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을 이제 띡띡띡띡 해서 비밀번호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자물쇠에 입력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럼 뭡니까? 현실은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겨울항공인가? 안나인가?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영철의 그런 울부짖었던 그 모습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영철이 찾고 싶어 했던 바가 정말로 안나가 맞을까? 어쩌면 문제는 안나를 찾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영철이 계속해서
본인에게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던 지점은 바로 그 찾는다는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양형순의 만화 달마건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처럼 네, 뱀사념사 아기또는 평생에 걸쳐서 할머니를 원망하고 동시에 그 할머니가 원망했던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군지 그놈의 그 거사가 누군지를 알려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거사랑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소홀히 대했다고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찾으러 갔지만 막상 그 문에 사당이 딱 들어선 순간 그 거사라는 게 사실은 이 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했다는 것을 이때 깨닫고 이제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 지금 영철이 하고 있는 해왔던 이젠 아니겠죠. 수없이 많이 해왔던 바로 그 착각은 어쩌면 내가 평생에 걸쳐서 해왔던 실수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뭐 이거 냉장고, 냉기, 뭐 엘사라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누구도 없는 오직 혼자만의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깨달음을 탁 얻은 것처럼 탁 생각을 놓아버리게 되면서 그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 행위를 포기하고 자기를 이해하게 만든 그 길이 안나라든가 외부의 존재가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완나, 즉 영철,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이룩하게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깨달음을 영철은 얻지 않았을까요? 즉 영철이 깨달음을 얻던 바로 그 순간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정숙에게서 더 이상 안나 역할을 바라지 않고 내가 그녀의 안나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영철은 그 순간 안나를 찾은 게 아닐까요?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하는 선불교의 명제처럼 말입니다. 불교에서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라고 했던 이건 제 의역이긴 해요. 선불교의 임재선사의 말처럼 영철은 참 역설적이게도 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군가의 답이 되어줄 수 있을 만큼 답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나는 답을 찾지 못해도 좋아. 이제는 나는 답이 필요 없다는 그 경지에 순간 다다랐고 그것이 정숙이 영철이 안나가 되어줬기에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에서도 같은 과정이 일어나죠.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마다 데미안이 도와주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데미안은 점점 에밀 싱클레어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 에밀 싱클레어는 자기 안에 데미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사실 정신분석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카우치에 앉아서 정신분석가 혹은 임상심리 상담사가 나의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을 거야라는 착각하에 카우치에 앉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제로 정신분석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텅 빈 존재이며 그 텅 빈 속에 내가 온갖 것들을 투영하면서 그 안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착각하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다가 어느 순간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구나. 아, 그런 거는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었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인생이 살아갈 거다. 원망해야지만 뭐 보복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착각해왔던 바로 그 착각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지겠구나라는 깨달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정신분석가는 필요하지 않고 정신분석가는 흔적기관처럼 흔적으로만 남고 살아가게 되고 내담자는 분석 주체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충만하면서 비어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타인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게 돼요. 이때까지의 영철은 안나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인생에 있어서 빠진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정말 극과 극이 순간이죠. 안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나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철은 그 깨달은 후에 역설적으로 안나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정숙의 감동받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숙은 안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안나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영철은 안나를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안나가 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순간에서야 저는 영철이 자신의 36년 인생을 함께했던 그 환상을 고통스럽지만 내려놓은과 동시에 이제는 진실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의 겨울왕국 스토리를 짜내고 봄의 왕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많은 분들이 영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비판에 동의하는 부분이긴 해요. 너무 그는 아직 자기만의 세계에 집요하게 천착을 하느라 상철과 같은 이른바 이제 상징계에 대해 사람들이 하죠. 그 사람들을 온전히 배려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창 이제 정신분석에 몰두했던 약 10년 전 그 광운대 김서인 교수님과 이제 댓글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도 이제 비슷한 류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정신분석 외에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 이른바 이제 상징계에 포획되었다 아니면 상징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분들이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환상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투에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교수님의 원래의 말씀과 원래 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현재 저는 영철이 해야 하는 남은 숙제이자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행위에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과거의 그 행동은 내가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철이 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이제 피하지 않고 이제는 예능에 출연했던 출연진으로서 준공인으로서 상철과 같은 다른 출연진들과 그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제 방송을 보았던 수많은 시청자들 앞에 그 비난을 피하지 않고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제든 그러한 부족한 자신 인정하고 또 반공인으로서 사과함으로써 저는 진정으로 그가 겨울왕국을 찾고자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가 안나가 되고 스스로가 엘사를 보살필 수 있는 그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부분에 온전하게 스스로의 책임으로 남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그의 겨울왕국 스토리의 결말이 온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데요. 뭐 저도 무교이긴 하지만 이는 불교의 반야신경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야신경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다. 모든 법은 공하다. 처음부터 그런 건 없어. 처음부터 없는데 어떻게 더럽 수가 있고 깨끗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얻는 것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뭔가를 얻겠다고 했던 바로 그 생각이 문제이긴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그 없음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야. 다만 우리는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나지만 그 떠나기 앞서서 우리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훨훨 날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반야신경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열반이라는 게 저는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삶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어진 그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뭐. 무언가에 지나치게 집착하려는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고 자신의 현재 옆에 있는 뭐 정숙이나 다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정신분석과 비롯한 임상심리학, 뭐 정신분석 등 인생의 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리란 게 참 별게 아니었던 거죠. 저도 20대 때는 막 온갖 종교 서적이나 막 그런 것들,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라든가 그런 것들에 들어가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불사할 정도로 참 많이 헤맸었는데 돌이켜보니 참 별게 아니었더라고요. 매 순간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동시에 그 충만함이 온전히 100% 충만함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사실 그것이 연애 프로그램,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철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안나를 찾는다, 안나를 된다, 그것도 아닌 현실 속의 나 영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배를 통해서 평생에 걸친 대답을 찾았던 영철, 그리고 그 대답이 찾는 것이 아닌 이미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겨울왕국 너머에 무언가에 다다른 영철, 그가 앞으로 정숙과 어떤 연애사를 써내려 갈지 남은 화나 최종화 저를 많이 기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철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저는 영철이 스스로에게 속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철을 보면서 모두가 속기도 했고요. 궁극적으로 영철을 찾는 것은 안나를 찾는 것이 아닌 안나가 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안나가 필요 없는 현실에서의 자기의 삶, 뭐 김모모, 이모모 거기로 회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철이 원한 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누군가를 찾으면 해결될 거라고 답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화는 항상 혼자 있을 때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착각합니다.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찾는 행위에 묶여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살 수 있고 둘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연애를, 인간을 보면 결국 인간이 어디서 착각하고 어디서 깨지고 그리고 어디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른 탐정님들께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